장성민 후보, 안상수 후보, 박찬주 후보, 장기표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황교안 후보, 박진 후보, 원희룡 후보, 하태경 후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형 후보, 유승민 후보, 네, 이렇게 12분의 경선 예비 후보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대의원 여러분, 정권교체 불씨, 집권 희망, 장성민 예비후보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와 대전쟁 중에 빠져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체제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미군 철수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탈레반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 세계 위기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계 위기가 대한민국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탈레반 정권에게 판매를 할 경우에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우리의 안정과 평화, 세계의 번영은 어떤 상태, 어떤 운명에 처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전 세계가 맞고 있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풍랑을 뚫고 나가서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과 방향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될 목적도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호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가로 전면 개조에 의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국가가 되고 거기서 10년 안에 현재 3만 불 시대를 종식시키고 5만 불에서 8만 불 시대로 진입하는 초인류 선진 문명 국가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이 네 글자 속에 대한민국의 운명과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국가가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의 목표는 3만 불에서 빨리 종지부를 찍고 5만 불, 8만 불 시대로 육박하는 그런 초인류 국가, 이러한 선진 문명 국가로 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의 목표이자 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꿈을 위해서 제가 만일 대한민국을 책임지게 된다면 저는 제1착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정부의 4차 산업혁명청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업의, 사회의 모든 교육 조직까지 4차 산업혁명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개조계획해서 반드시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혁신국가로 성공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길에서 성공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한 번도 5천년 역사 이래로 꿈꿔보지 못했던 그러한 인류 선진문명국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제 패턴도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구조조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제조의 시대에서 창조의 시대로 파격적인 전환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에너지는 가스, 석유가 아니라 우리의 지적 상상력과 열망, 아이디어, 지식, 정보,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천연 자원이고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IT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뇌밖에 없습니다. 머리밖에 없습니다. 교육밖에 없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는 천재의 이루와 같은 그런 국가의 도약과 비약을 꿈꿀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맞게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혁명군을 육성해야 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가 현재 40만 개가 부족합니다. 공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교육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만일 교육을 맡게 되고 정부를 책임지게 되면은 교육 시스템과 교육 제도도 전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확 탈바꿈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저희는 양성하겠습니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동맹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국가로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동맹을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사 안보적인 동맹관계를 민주주의 이념 가치 중심으로 재확정한 다음에 이 동맹을 기술동맹, 바이오동맹, 그리고 경제동맹 이렇게까지 확장시켜서 반도체 동맹까지 확장시켜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주시대에 대비하는 우주동맹으로까지 한미동맹을 확장시켜 나가야 대한민국과 미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4차 산업혁명의 중심국가, 중심동맹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의 경제는 제조의 시대에서 창조의 시대로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플랫폼 경제로 확 대변신을 해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주력 산업으로 4차 산업 시대의 경제의 거점 주력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BTS 경제입니다. 장성민 후보님, 네,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무능, 독점, 이념 정치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자리, 주택, 코로나 등으로 문제로 큰 걱정입니다. 저 안상수가 걱정 없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리더십으로 국토를 대개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죠. 2000년시 연수구 송도동. 동북아시아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불리는 이곳은 자연 생태계를 고려한 미래형 도시로도 유명하네요. 스마트시티 송도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주로 IT, BT 등 첨단 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의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송도에 갯벌을 매립하는 것이 제가 좋다. 2002년에 인천광역시장이 됐습니다. 포스코 2002년에 건설과 미국의 대표 부동산 기업 게일사가 참여했고 인천 앞바다입니다. 송도 앞바다. 송도의 꿈은 조금씩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경제 자유구역법으로 바꿔가지고 국회 11월 14일 날 통과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해 12월 19일 날 당선이 되는데 인수위측을 내가 설득을 시켜서 그대로 잘 정책으로 추진됐고 구체적인 규정을 발효를 해서 아주 어려운 법 통과했습니다. 2003년 8월 11일부로 트럼프 대통령도 인천은 하셨어요. 대한민국 최초 경제자유구역이 되었습니다. 이참고 인천 세계도시 축제는 인천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등용문이었는데요. 근데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이 오셨어요. 말씀이 지구의 1%가 도시이고 인류의 한 50%가 살고 있는데 화석 연료를 7, 80%를 쓰고 있는 게 도시다 이거예요. 자, 인천이 세계 최초의 ESG 도시입니다. ESG 도시. 자, 유엔이 2006년에 선포했는데 제가 이미 4년 전에 인천 송도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VIP들이 다녀갔습니다. 여기 김영삼 대통령도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제가 세계 최고의 학교, 교육, 또 첨단 시설 다 유치한 겁니다. 국내 최대 이번에는 바이오 백신 생산하고 있죠. 삼성바이오에서 송도에서 생산합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인천대교. 제가 민자로 건설한 겁니다. 국가 예산이 아니고 뜻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자로, 영국의 에이맥사와 민자로 협약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천대교 타고 다니시는 거 제가 민자로 건설한 겁니다. 정부 예산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준공 시기에 왔었죠. 국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성장시키는 동북아의 경제 중심 도시, 꿈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송도는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송도가 최고의 도시고 많은 국민들이 인천대교를 이용하시는데 그것을 외자 유치를 통해서 저 안상수가 건설한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건설한 겁니다. 1000만 평 정도 되는 송도, 여의도의 한 10배 되는 송도를 바다를 매립해서 이와 같이 ESG 송도 스마트 시티를 건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10개의 송도, 그러니까 한 1억 평 정도를 10개의 송도를 만들어서 일자리와 주택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도시 주변에 유휴토지, 유휴농지 약 1억 평을 대조화해서 70%의 2030 세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7천만 평을. 그래서 약 200만 개 청년들이 좋아하는 첨단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후에 평당 500만 원대 아파트,
100만 개를 공급하겠습니다. 500만 원대 아파트 100만 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가수요가 줄어들고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값도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 때 로즈벨트 대통령이 후보댐을 건설해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 안상수가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면서 수많은 수백만의 건설 일자리가 생길 텐데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 지금 문 닫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저 안상수는 가능합니다. 저는 5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상수에 맡겨주십시오. 자, 이제 안상수의 걱정 없는 삶 10대 공약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시티입니다. 두 번째는 민노총 전교조를 해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암입니다. 재벌 분할, 대형 포탈을 규제하겠습니다. 주 52시간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부의소득세 도입, 지방 이주시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당분간. 북핵 폐기될 때까지 전술핵을 배치하겠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과 청와대 축소, 그리고 내각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탈원전 폐지와 탄소 제로 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최저소득 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드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자, 실패한 정책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같이 경험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 이렇게 쓰레기를 양산하는 겁니다. 미국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이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저 안상수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돼서 쓰레기를 모두 치우겠습니다. 국민에게 걱정 없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걱정 없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건설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안상수가 건설을 하겠습니다. 안상수에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냐를 놓고 경쟁하는 무대에 서게 된 것을 영예스럽게 생각합니다. 12분 후보 중에 제가 유일한 군 출신입니다만은 저는 군 출신이야말로 그 어느 직업군보다도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탑재하고 있고 평생 조직관리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양해왔고 다양한 노력을 통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서 중요한 거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되지 균형을 잃게 되면 나라가 기울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 바퀴가 무너졌습니다. 경제는 파탄나고 안보는 무방비 상태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의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회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온통 규제와 제약이 지배하는 통제국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가진 입법수단과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5번의 부동산 정책, 알고 보면 25번의 규제에 불과합니다.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은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유를 제약시하고 그것을 억제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기초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1인 1가구만큼은 어떠한 형태의 세금,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없애겠습니다. 저는 자유의 가치를 국정 전반에 투사를 해가지고 그 자유의 에너지를 국정의 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영업자는 장사하기 좋고 또 학생은 공부하기 좋고 군대는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한간에는 박찬주가 대통령 되면 군대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다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군대만큼은 주 4일제를 적용하겠습니다. 4일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3일 동안은 쉬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두 번째 약속은 미래입니다. 지금 2030 세대가 기회의 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주화 정권 30년 동안 모든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빠져서 눈앞에 있는 선심성 정책 현재에 몰입하다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협정으로 가져온 돈, 월남파병, 파독 근로자들이 가져온 돈 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포항제철 세우고 고속도로 건설하고 원전 세우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태어나는 아기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수도권 과밀화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안과 세종 그리고 청주를 잇는 곳에 500만 도시를 건설을 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는 물론이고 국가의 모든 기관들을 이전을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행정, 과학,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취임 초기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헌법을 개정해서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리는 세 번째 약속은 안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기초적인 생계권과 건강권은 국가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 촘촘히 하고 재재난대책 선진화하고 전염병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인 공동 대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보는 의지의 싸움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고 또 추락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북한은 변해야 합니다.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 규범을 지키는 정상 국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북한이 정상 국가로 바뀌지 않는 한 누구도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핵 폐기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지만 현실화된 북핵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독자적이고 실효적인 억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자유, 미래, 그리고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박찬주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장기표입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합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의 정보화로 지난날 100명이 일해서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1명이 일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메타버스 등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언제 어디서도 누구와 소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전 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1초 안에 휴대폰 하나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성숙을 이루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수명이 150년까지 늘어난다고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 신의 경제에 이르는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열린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로 다수 약자 시대가 구조화된 가운데 환경 파괴에다 인간성마저 상실되어서 살벌하기 거지없습니다. 여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 사이비 진보 정책으로 경제는 파탄하고 교육은 붕괴됐습니다. 안보는 실종되고 외교는 고립되었습니다. 국민은 분열해서 대립합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파탄에 총체적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 파탄과 총체적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암적 존재를 척결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강구하는 일입니다. 저 장기표는 이것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7가지 암적 존재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정교조, 대깨문, 공기업, 미친 집값, 탈원전, 주사파입니다. 민주노총 때문에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이 생기고 자영업이 무너졌습니다. 정교조 때문에 공교육이 붕괴하고 학교 폭력이 난무하며 이념 갈등이 심합니다. 대깨문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이 분열합니다. 공기업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공공요금이 오릅니다. 미친 집값 때문에 청년들이 벼락거지가 되어서 3포 세대가 돼 이생망을 절규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에너지 위기를 맞고 국익이 날아갑니다. 주사파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국가 안보가 실종됐습니다. 이 만국 칠적을 혁파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논리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장기표가 그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정보 문명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인생 최고의 행복인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비전과 정책입니다. 저는 이렇게 할 비전과 정책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저의 책 신문명 국가비전, 한국경제 이래야 산다, 장기표의 정치혁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7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기본생활, 곧 의식주와 의료와 교육을 국가가 완벽하게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예산은 넘쳐납니다. 둘째,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갖게 하겠습니다. 국유지와 국토개발제한구역에 공공할부주택을 건설하면 가능합니다. 셋째, 노동개혁, 곧 노동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민주노총 때문에 기업하기 싫어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경제도 살아나고 청년 실업도 없어집니다. 넷째, 고교 평준화를 폐지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전일제 수업을 실시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고 자녀 돌봄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지 않게 해서 국토 균형 발전과 주택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여섯째,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원자력 산업을 육성해서 청정 에너지도 확보하고 국가 이익도 정대시키겠습니다. 일곱째, 핵무기를 개발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겠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늘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하는 일이나 활동에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아실현의 행복국가를 저 장기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정치 인문을 이끌어주신 국민 여러분, 입당을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당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지상명령인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당의 단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경선이 아닌 통합과 정책의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대임을 맡겨주신다면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분명히 구별하겠습니다.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분별한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미래 청년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실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에게는 생사가 걸린 전쟁입니다. 저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그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분들의 생업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 안에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가동하겠습니다. 금융지원, 손실에 따른 충분한 보상지원, 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업수당 지급기간도 획기적으로 연장하여 실업의 노인분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가족 생계유지 지원도 하겠습니다. 저는 대임을 맡겨주시면 먼저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을 국정 가장 1순위의 아젠다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제도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글로벌 첨단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과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규제 영향 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을 통해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유년부터 노년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과 복지 체계를 촘촘하고 충분하게 구축하고 납세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은 국민을 국민답게 만들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청년 모두가 부모 찬스가 아닌 본인 찬스로 대학에 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와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회의 세습을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값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집에 관한 세금을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원가 주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싼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은 물론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보장 시스템 구축을 통해 든든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질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충분히 창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들께서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의 은폐를 위해 사법기관에게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이 여론 조작에 관여하는 그런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경고합니다.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입니다. 북한의 불종적인 태도로는 북핵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북핵 협상은 당당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북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사구시 외교를 통해 방향 잃은 국제관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야 할 이 일들은 국민 통합으로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홍준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길어지고 백신 무능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희망을 우리 잃지 맙시다. 우리는 좌절을 이겨낸 경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작년에 8,200명을 상대로 국민 인덱스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나라와 자신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일자리, 노후, 복지, 국가안보 등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근심 걱정을 들고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이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선진국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그리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강성 기종노조, 척결 같은 해묵은 과제들도 정리하겠습니다.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 탈원전 등 적폐도 청산을 해야 합니다. 오늘만 살 것처럼 퍼주기에만 집중하는 분배 포퓰리즘의 유혹도 막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두 갈래길에 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번영의 길과 그리고 이제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퇴보의 길입니다. 답은 명확하지요. 선진국 시대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정 7대 개혁 비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정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지방행정구조 2단계 개편 등을 토대로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해서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행정과 재정개혁만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했던 그 경험을 거울 삼아서 국가채무 1천조 시대의 파탄난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세제개혁과 규제철폐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종노조의 폐악을 척결하고 노동 유연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민복지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분배 포퓰리즘은 진정한 서민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선진복지사회가 진정 서민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민간 아파트 공급 확대로 공공부문은 특히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꽉 막힌 금융 지원을 완화하여 더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도가 불공정한데 이 불공정한 제도를 두고 공정을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입시를 정시 위주로 바꾸고 고시를 부활시키고 교육과 인재선발, 취업체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치와 공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진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수처는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안수사 기능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수사의 새로운 모델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외교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 튼튼한 국방,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의 존엄과 국가의 안전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는 상호 불간섭주의와 체제경쟁주의로 대북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미 간의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첨단 전자전 시대에 대비해서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문화의 편향성을 회복하고 창의와 자유를 존중으로 하는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BS를 제외하고 모두 방송은 민영화해서 민간방송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정상화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선진국 시대가 진행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미래세대에게 결코 빚을 떠넘기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도약의 발목을 잡는 그 어떤 것에도 당당히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전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를 활짝 열 것입니다. 든든한 홍준표만이 할 수 있다고 자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럭키 세븐이 됐네요. 마스크 벗고 할까요? 벌써 시작됐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삶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망친 국정을 회복시켜서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 황교안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살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대기업은 간섭만 안 하면 됩니다. 자유만 주면 됩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입니다. 경제정책의 기조도 중소기업 성장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를 4차 산업혁명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살 길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깜놀 10억 벤처 창업 배틀을 매일 열겠습니다. 모두 깜짝 놀랄 배틀입니다. 한 달간 경영한 후에 우승자에게 10억을 지원하는 그런 획기적 프로젝트입니다. 매일 새 배틀이 출발합니다. 매일 새 배틀이 출발합니다. 매일 10억씩을 포상합니다. 그것으로 창업자금 만들고 앞으로 기업을 키워가는,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그런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곧바로 많은 지원자들이 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상품화되면서 상업이 획기적으로 늘고 일자리가 대거 마련될 것입니다. 눌리고 침체된 사회 분위기가 생동감 있게 확 바뀔 것입니다. 행복한 나의 집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명품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대출 규제 확 풀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7대 갈라파고스 규제만 없애도 9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쁜 규제 확 풀겠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산업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신복지 체계를 만들어서 인간다운 삶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안보 지키겠습니다. 무너진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또 현대화해야 합니다. 국민 자존심을 지키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드러난 북한의 지령 내용, 이른바 반보수 투쟁, 그리고 황교안 내장, 우리 국민과 나라가 절대로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청년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습니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기 실현을 돕기 위해서 미래 청년부를 신설하고 내각의 3분의 1을 30대 40대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부정선거로 치러지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한다고 한들, 또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낸다 한들 저들이 부정선거를 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또 4.15 총선에서 보듯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여론 조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지금 지지율이 40%가 넘는 게 말이 됩니까? 선거 불법 밝혀내어서 엄단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수개표로 전환하는 등 공정선거 대안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똘똘 뭉쳐야 합니다. 보수의 실패는 분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과 당 지도부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선당후사하는 협력과 동참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 밖의 범야권 세력과의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일입니다. 황교안이 답입니다. 저는 입법사법행정 3부에서 책임자로서 국정선반을 통할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정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다른 분들에게 상대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황교안이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 문재인 정권은 국민께 절망을 드렸지만 저 황교안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행정학과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문민정부 청와대 비서관에 발탁되어 대통령과 함께 전세계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 소통했습니다. 2002년에는 국회로 진출, 3선 의원을 지내고 작년 4.15 총선에서 4선 중진 의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G7의 버금가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정치 갈등과
우물한 개구리식 사고방식을 벗어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살고,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가 융성해야 경제가 더욱더 번영할 수 있습니다. The basis upon which we can move forward to the future. 박지는 글로벌 외교와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외교안보 대통령 박진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박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OECD 백신 접종률 꼴찌, 성장 동력의 상실로 경제 추락, 누더기가 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입법 독재, 무너진 공정과 정의가 부끄럽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가 됐습니까?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이념,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저는 분열하고 후퇴하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품격과 위상에 걸맞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비전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내치와 외치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우리도 백신을 빨리 확보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처럼 국민들이 갑갑한 마스크를 집어 던지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 박지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외교는 곧 경제입니다. 자원이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는 실종했습니다. 미국과의 신뢰관계는 손상되고 중국한테는 업신여김받고 일본과는 아예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고립 상태입니다. 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관계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미국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6G 이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첨단 기술 동맹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의 기술 추격을 따돌리고 한국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진로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협의체 쿼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박진희 해외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동맹으로 경제를 살리는 외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는 안보 없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는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외쳤지만 김정은 정권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해수부 공무원을 서해바다에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비핵화는커녕 핵무장을 강화하고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함락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패한 정치, 분열된 국민, 와해된 군대, 상실된 동맹, 이것이 바로 한 나라를 순식간에 패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저 박진은 원칙 있는 북한 비핵화, 첨단 국방력과 동맹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을 망친 사람에게 내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정답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5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포용의 정치로 국민을 통합하고 청와대를 민주화해서 국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둘째,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고 복지 지원을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기술 동맹을 맺어서 4차 산업시대에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찾고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진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외교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 안보 시스템을 첨단화해서 행복하고 잘 사는 국민,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5가지 약속을 지켜서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앞당기고 G7을 넘어서 G5를 지향하는 매력 있는 선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대통령 박진, 외교안보 대통령 박진이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입니다. 저는 최근 서울 명동과 대구 칠성시장, 서문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들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게 매출, 직원들 월급을 고민하시는 그분들을 뵈면서 한평생 고생하신 제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그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방역에 협력하느라 삶을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와 싸우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동지였습니다. 싸우다 다치면 버리고 갈 것이라 생각하면 누가 온 힘을 다해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두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엄청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흔들리는 중소상공인이 보이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없이 구직 원서를 썼다 찍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집값 전세값이 미친 듯 오르는데 대출마저 가르마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가장들의 한숨이 보이십니까? 이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세상에 절대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식민지의 참상에서도 전쟁의 폐허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꿈을 이뤄가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새벽에 스스로 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 잠든 가족의 모습을 보며 일터로 나갑니다. 꿈꾸는 사람은 스스로 밤늦게까지 어려운 문제를 풉니다. 꿈이 지루한 시간을 버텨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실패 때문입니다. 인간은 꿈이 있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 역시 꿈이 있어야 혁신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국민을 위해 국가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간절함에 국가가 조금만 힘을 보태준다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국민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20대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30, 40대에서는 보수정당의 혁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저는 민주당과 싸워 5번의 선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저 원희룡이 문재인 정부에게 빼앗긴 꿈을 찾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코로나의 회생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혁신의 성장판을 만들어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 것입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을 위해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투자해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능력에 맞게 당당히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합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히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의 목적지를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문제점을 치유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문제와 싸우지 못할 뿐 아니라 꿈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운명에 지고 맙니다. 우리가 운명에 지는 나라였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도 민주주의의 발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원룡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비전 발표하기에 앞서서 윤희숙 의원 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사퇴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당의 전력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저기 민주당은 위선의 목소리, 조국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양심의 목소리, 윤희숙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시대를 교체하자라는 슬로건을 들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가 2021년, 21세기 벌써 2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발목 잡혀 있습니다. 낡은 관성 때문입니다. 20세기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 갇힌
낡은 정치 관성이 우리의 미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서 황당한 소리 하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엔 아직도 친일파가 바글바글하다. 친일파를 척결하자. 해방된 지 이미 76년 지났습니다. 일제시대 친일파분들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체 왜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20세기 기억 회로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시대 변화에 적응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는 극복의 시대였습니다. 식민지 극복, 빈곤 극복, 군사 독재 극복. 그래서 우리는 자주독립,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세기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사람들만 아직도 20세기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20세기에 갇혀있는 분들이 주로 걸려있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20세기식 타도하자 병입니다. 타도병입니다. 토착 외구 타도, 부자 타도, 기업 타도, 검찰 타도. 집권했어도 자기들은 여전히 80년대 운동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열심히 타도만 외치다가 이 나라를 말아먹은 것입니다. 오늘 국회를 발칵 뒤집은 언론 재갈법, 바로 이 타도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이분들 심리 상태를 좀 아는데요. 이 타도병은요, 약이 없습니다. 집권 세력이 타도병을 앓고 있는 동안 우리 국민의 삶, 그 중에서도 청년의 삶, 엉망이 됐습니다. 청년 확장 실업률 25%입니다. 청년 4명 중에 1명이 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서울에 집을 살려면 70이 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키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21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성장, 일자리, 양극화, 젠더 갈등, 기후위기, 이 21세기 문제들에 우리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를 총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태경이 Back to the Future, 21세기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링 아시죠?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어느 공을 때려야 됩니까? 삼각형으로 배치된 이 볼링핀 10개 중에 1번 핀이 아닙니다. 중간에 숨겨져 있는 5번 핀을 때려야 됩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핀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일자리 문제의 킹핀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일자리 문제 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20세기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계급투쟁론에 갇혀서 이 킹핀을 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야 일자리 문제 해결됩니다. 부적격자,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또 대한민국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경직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입니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은 높은 임금, 높은 복지, 철밥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80%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 낮은 복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사회는 철저히 이중구조로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저 하태경은 노동시장에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저성과자, 부적격자의 해고를 허용하겠습니다. 실업보장,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적극적 복지를 하겠습니다. 노동은 유연하고 복지는 든든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이런 노동개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현재 좋은 일자리라고 불리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6%, 360만 개 정도입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양질의 일자리가 40% 넘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양질의 일자리 360만 개에서 800만 개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제 곧 경선이 시작되면 2차례 컷오프가 있죠. 4강이 결정이 됩니다. 직설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하태경 그 4명 중에 한 자리로 저 하태경 투자해 주십시오. 미래 착취 사회에서 미래 투자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청년 보수, 하태경의 4강 진출 꼭 도와주십시오. 2030 세대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어서 정권 교체 기여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많은 상점들이 문 닫은 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젊은 사장은 이 정부는 악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더군요. 그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만과 좌절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과학적 근거도 원칙도 없는 방역 대책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구호에 희망을 걸었지만 적폐청산에 몰두하고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위선과 내로남불, 모든 국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정치에 대한 위기감, 답답함, 절망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든지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 아닌가요? 정치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시면 무능이요. 알고도 그대로 계셨다면 공범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기업은 인류, 정치는 삼류라는 말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 이제는 그냥 부끄러운 정치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품격에 걸맞지 않은 못난 정치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비전은 정치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치인,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치권의 벽을 높이만 쌓아가는 기성 정치인.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정치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통령이 이 나라와 정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권을 교체해야만,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분노의 결집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 정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찬 정부가 집권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다시 과거 청산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 두 번째 비전은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 청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 강사는 대놓고 청년들에게 이 나라는 희망이 없으니 대한민국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기들은 다 올라가 놓고 올라오는 사다리를 뻥뻥 차버리는 통에 우리 청년들 좁아진 취업의 문을 두드리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은 좁아지고 최저임금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그나마 있던 알바 자리도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청년들,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기초가 되는 목돈을 마련하려고 영끌, 비투, 주식에 코인에 미래를 맡게 하는 청년들, 이러한 청년들에게 내 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청년 고용 몇 명, 정규직 전환 몇 명, 국민의 눈을 속이는 숫자 노름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정책으로 오히려 청년들에게 빚만 떠넘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침이 기다려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빛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에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 최재형,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제는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양보하여 청년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노동개혁 반드시 시행해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해서 청년들에게 장래의 빚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금수저 흑수저로 인생이 갈려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육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고 실력으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가가 미래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혁신의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과 연구개발의 디딤돌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청년들의 열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저 최재형이 무너진 희망의 사다리 복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 끝까지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후보님들 의리 없이 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황교안 후보님, 박찬주 후보님, 또 최재형 후보님, 하태경 후보님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출마 선언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대선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비전은 끝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대선 저는 1% 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내년 대선에서는 1대1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 후보하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아주 정말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일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을 되돌아보면 2012년 대선, 또 1997년 대선, 이런 대선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대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로 대선의 승부가 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정권 교체를 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문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이 문재인 세 글자는 다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희미해질 겁니다. 10월 10일 날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어느 이씨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아니면 뭐 다른 분이 되든지 간에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분은 이제 문재인이라는 이 색깔을 완전히 빼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반문만 외치고 문재인 타도 문재인 정권 심판만 외쳤다가는 우리는 10월 이후에는 공중에다가 그냥 주먹을 휘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중수청이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여기에서 승부가 난다. 이거는 지난 4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생하게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여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지 못하면 저는 정권교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여기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셔야 됩니다. 저 유승민 감히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서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후보라고 여러분 앞에 자부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보수정치 변화 개혁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36세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 전당대회에서 선택된 것도 저는 우리 보수정치에 대한 그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의 영향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영향이 지금도 우리한테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고 내년 3월 6일 본선에서 국민들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변했는지를 보고 그래야 우리한테 마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몇 가지 강한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에 강합니다. 저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국가 경제가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서 그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 유승민은 미래에 강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민연금 20대, 30대, 40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 공무원연금 개혁 제가 해냈습니다. 저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개혁이면 그게 어떤 일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해내겠습니다. 유승민은 안보에 강합니다. 육군 장성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만은 제가 국회에서 8년 동안 국방위에 있으면서 정말 거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저희 안보관, 저희 안보 정책은 국민의힘 어느 후보보다도 일관성이 있고 강한 그런 안보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승민은 민주당에 강합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에 9분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토론할 때 보니까 그중에 4분이 유승민이 제일 두렵다. 그런데 후보가 될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후보로 뽑아만 주시면 제가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 확실하게 박살내겠습니다. 민주당의 1, 2위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둘 다 2후보입니다. 제가 2후보한테 강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시고 이 본선 정권교체를 위해서 저 유승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일자리 부동산 문제 취임 초기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30년 동안 추락했는데 다시 성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경제를 반등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반드시 만들어서 경쟁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이 공동체의 품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경제적 부담,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의 가치를, 헌법 가치를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평등한 자유, 공정한 정의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과 중국에 당당하게 맞서는 든든한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유승민의 국가 전략은 내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성장부터 먼저 해서 성장을 해서 저출생 문제, 불평등 문제 해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민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본선에 진출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권교체 해낼 후보는 유승민뿐이라는 것을 이번 경선을 통해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증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우리 경선 예비 후보들의 비전 발표를 듣기 위해 모여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저희가 절대 질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져서도 안 되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결기로 저희 지도부도 이번 대선 경선이 공정하면서 동시에 흥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말씀에 앞서 이 자리에 마땅히 계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야 하나 오늘 안타깝게도 함께 하지 못하신 윤희숙 의원님의 큰 결단과 그리고 당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 하는 선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우리 훌륭하신 예비 후보들께서 윤희숙 의원님의 목까지 다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의 결연한 의지와 그리고 각자 후보분들의 훌륭한 정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